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이제 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전망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26일 오늘 일정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날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에피솔딩스, LG노텍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로 흡사병 신주 상장된다는 점, 미국 기업으로서는 램 리서치 실적 발표가 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자,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법 관련 TF 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월 27일부터 28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실적 발표는 이제 LS 일렉트릭, LG CNS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RTX 보잉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자, 1월 28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준법 여당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국내 기업으로서는 현대모비스, 기아,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다 중요한 기업들이죠. LG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로 급등했던 현대차 그룹주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1월 29일 현대차와 현대차 글로비스도 실적 발표 있고, 이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제 뭐 피지컬 AI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장 시작 전에 ASML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 마감 후에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월 29일 새벽일 텐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가 이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월 29일 시간차별로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대략 한 새벽 4시경에 FOMC 회의 결과 및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대략 한 9시 전이 되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고 현대차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현대차 외에도 현대 글로비스,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대덕전자 실적 발표도 이날 함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날 밤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언한 물가 지표 이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0일 금요일에 덕양 에너전이라는 기업이 신규로 상장하고요. LG전자, 삼성, 중공업,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실적 발표가 있고 이날 이제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1월 31일 스타쉽 12차 시험 발사 예정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2월에는 이제 잘 보게 되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 9월 알파벳 그리고 이제 2월 하순부터는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학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잠깐 보시죠. 요거 보게 되면요. 지금 야후파이낸스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과 FOMC 회의 결과로 상당히 바쁜 한 주를 좀 맞이할 것이란 내용. 거의 뭐 이게 주목되겠죠.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다소 좀 혼조스럽게 끝났죠. S&P 500 지수 소폭 상승, 다우는 인텔 쇼크로 0.5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82% 급락했네요. S&P 500 맵을 한번 보시죠. 일단 인텔 주가 급락,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 주가는 상승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체인,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이제 H웨브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밸류체인은 좀 양호한 반면에 인텔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가 지수를 좀 받친 날이었고 금융주, 헬스케어, 산업재는 좀 약세를 보인 흐름이었는데 챗GPT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혼조를 보인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정치 관세발 변동성은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좀 끝난 게임은 아니다. 지난주 주초에 대유럽 관세 위협으로 급락을 키웠지만 주 후반에 타코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완화를 됐죠. 그 얘기는 정치 한마디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I 기대감은 강하다. 이제는 증명 구간이다. 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반도체 내에서도 좀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나왔다. 인텔 쇼크. 엔비디아 밸류체인은 강했지만 인텔이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 관련 수요 기대감에 이제 상승했죠. 그러나 이제는 여기 이번에도 봤지만은 증명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2월 말에 있지만은 이번 주 우리나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요게 이제 글로벌 AI 관련주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시장 단순하다. 매그니피션트 7 실적이 AI 랠리의 정당성을 다시 인증할지 요게 봅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 HBM 패키징 서버 뭐겠습니까? TSMC,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등이겠죠.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우리가 반드시 이번 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 증시는 지난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5천을 찍었어요. 5천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3천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 보였죠. 4천 돌파한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 보였죠. 5천 돌파한 다음에 또 이제 일정 부분 순환매를 불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상에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급상에 큰 변화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보게 되면 뭐였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등을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이 튀어 올랐죠. 기관은 SK하이닉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기관도 네이버, 카카오를 샀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 근데 반면에 이제 순매도를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이 껴있는가? 현대차 그룹주. 밀려났죠? 현대차.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틀째 이렇게 밀려났죠.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제 23일자 외국인과 기관은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특히 순매도 나왔죠. 피지컬 A로 급등했던 현대차 그룹주.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건 어때요? 코스닥은 목요일날 급락했던 뭐 이런 종목군들, 수요일날 급락했던, 금요일날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ABL 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삼천당은 물론 뭐 되게 셌죠. 이제 바이오 급락했던 바이오가 급등했고 뭐 에코프로 BM, 이천지 관련주들도 상승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뭐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서 또 정리하게 되면 시장 또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이번 주 일단 실적 발표, 그러니까 성적표 받아들이면서 다음
이 다음 분기 고사 앞두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포인트 같은데. 자, 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23일자 제가 한번 3시경에 시장이 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가 한번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네,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날 후반에 이제 상승한 배경은 정책 대통령 발언, 촉발된 이제 코스닥 기대감,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에 이제 코스피 5천 특이가 다음 이제 대통령 5천에서 다음 목표가 코스피 3천으로 언급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이제 이번 주 뭐 국민연금 뭐 회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법, 자사주 소각, 중복 상장 방지, 코스닥 개선 이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코스닥이 이제 베타가 좀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반도체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로 밀렸던 매기가 코스닥으로 이전하면서 수요일날 급락했던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이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정책, 금융, 자금, 이 정부의 2026년 정책 금융의 궁극 계획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원전, 바이오, AI, 방해 같은 섹터의 중심 지원번호로 명시하고 있고 이 코스닥은 이 정책 자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시나리오별 그리고 뭐 다음 주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보십시오. 지난주 23일자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초반 이렇게 됐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피지컬의 로봇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죠. 이 시나리오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장중에 이런 걸 이렇게 좀 대입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 뭐 대응이 껄끄럽거든요. 정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뭐 남만은 뭐 텔레그램 어떤 메시지 보고 대응할 수도 없거든요. 본인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팔을 세게 부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포모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럴 때 뭐 시장 자료, 리포트, 그 다음에 시장 뭐 수급, 환율 이런 걸 다 AI에 때려 넣어서 본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이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어느 정도 저는 잡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게 되면 이제 AI는 뭐 정책 랠리가 지속되되 코스피 5천 트라이, 코스닥 레벨업인데 약간의 숨고르기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맞춰줬냐, 그리고 다음 분기 어떤 기대치를 더 이끌어주냐, 그거에 따라서 레벨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한 조정, 속도 조절 과정이 속에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아울러서 대외 변수 끝난 게 아니다. 언제든지 트럼프 발언 한마디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점도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